그 숙제 내준 거 얼마 안 되는데 혹시 숙제한 사람 손. 그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고 쉬운 건데 우리가 이런 것 그 중세국어 문법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지 이게 좀 익숙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본문에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문법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여러분들 몇 년 전 시험들에서는 물어보기도 했고 실제로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빈칸 채우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숙제 내주는 거 좀 해주십시오. 알겠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문법들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훑어만 좀 볼게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자 그래서 소실문자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소실문자. 소실문자 뭐였어요? 옛, 이응, 그 다음에 반침. 안 적어도 돼. 자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아래야 이렇게 있다고 했고요. 얘네 세 개는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자음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모음이에요. 단모음이었습니다. 아 발음이나 오 발음 사이쯤 나는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소실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28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글자는 총 몇 개? 24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점이 있었고요. 평성, 상성, 거성해서 아무것도 안 찍는 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찍는 거는 방점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이 글자에 방점이 안 찍혀있고 다른 글자에 방점이 찍혀있으면 방점은 남아있는데 그 글자에는 방점을 안 찍는 평성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평성에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방점이 하나 찍혀있으면 그건 거성이고요. 방점이 2개 찍혀있으면 상성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두장군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자음들이 단어의 첫 글자, 첫 소리에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두자운구는 그때 당시엔 다 실제로 발음이 되었어. 비읍, 시옷, 디귿 있으면 브스, 드 이런 식으로 다 발음했어요. 다 발음했는데 지금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되었다? 이 소리가 모두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얘를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된소리로 발음되었다. 틀렸어? 맞았어?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때 당시에는 실제 의문을 다 발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된소리로 발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걸 실제로 발음할 수 있는 의문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음조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원순 모음화, 구개음화, 두음 법칙이 있었습니다. 구개음화는 잘 안다. 그쵸? 디귿이나 티읕이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것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펴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지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뭐 하디 않는다 라고 해서 디로 바꿔서 쓴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원순 모음화는 어떤 상황에서 생긴다? 입술 소리 플러스 우일 때, 입술 소리 플러스 우일 때 우리가 물, 불 이렇게 발음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 불 이렇게 발음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음법칙.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두음법칙은 저기 한자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음법칙은 뭐냐면 그때는 니은이나 리을로 발음했는데 우리 지금 현대국어는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 거? 이응으로 발음하고 있는 거, 소리를 없앤 거, 니은 소리를 없앤 거.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발음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두음법칙에 따라서 니은 소리가 사라졌는데 그때 당시에 중세시대 때는 이 니은 소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문법 중에서 표기법 중에서 밑에 붙여쓰기, 띄어쓰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서로 띄어쓰기 없었습니다. 그 다음 팔종성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인데 요 이응은 옛 이응입니다. 왜?
받침에 쓰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이응 소리는 아무런 의문이 없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문이 있는 소리는 뭐밖에 없다고? 요거 옛 이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이응을 열인입천장 소리로 분류하잖아. 그치? 그 열인입천장 소리로 분류되는 소리는 전부 뭐다? 요 옛 이응 소리입니다. 알겠죠? 왜? 받침에서 나는 이응 발음만 우리가 의문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팔동성법에 따라서 요렇게 발음이 되는데, 시옷 같은 경우에는 뭐야? 지읒이랑 그 다음에 치읒도 전부 뭘로 바꿔서 표기했다? 시옷으로 바꿔서 표기했다. 그래서 얘는 기본형의 원래 뭐다? 사맛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동국정문식 표기.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비현실적인 한자음 표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비현실적인 한자음 표기. 자, 비현실적인 한자음 표기입니다. 자, 왜 비현실적인 한자음 표기냐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비현실적인 한자음 표기랑 중국 한자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이야. 왜 똑같은 말이냐면 중국 한자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는 건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의문과 좀 다르게 쓰고 있다, 다르게 표기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발음하는 거랑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현실적인 한자음 표기가 되는 겁니다. 듀귀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불러? 중국이라고 부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또는 엉쟁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자, 여기에는 지금 받침 소리가 없습니다. 원래는 어제야, 어제. 맞죠? 자, 그런데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채워주는 표기를 썼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받침 소리에 실제로 의문이 없어. 그래서 어제라고 발음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비워놓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음가 없는 동그라미, 이응을 넣어줍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월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리을 뒤에 여린 히읗 소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소리가 아니라 표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기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형보레식 표기라고 합니다. 이형보레. 자, 그래서 이형보레식 표기라고 하는데 요 여린 히읗은 역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성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입성 보호가 뭐였어요? 뚝 떨어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성조로는 표시하지 않지만 마치 성조처럼 뚝 떨어지는 발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뚝 떨어지는 발음을 할 때 입성 부호로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여린 히읗 뒤에 나오는 예사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이 된다? 된 소리로 발음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라고 할 때 홀빼이셔도 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된 소리 부호로서도 활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적기. 이어적기, 거듭적기, 그 다음에 끊어적기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그 숙제로 내준 거에 그거 이제 연습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어적기, 그 다음에 끊어적기, 그 다음에 거듭적기. 가 있고 얘네들을 한자로 뭐라고 한다? 연철. 그 다음 얘를 나눌 분자를 써서 분철. 그 다음 거듭 적는다. 중복해서 적는다. 중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필기를 다 했는데 필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들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연철, 분철, 중철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병서, 연서 이야기했습니다. 병은 나란할 병자, 나란히 병렬적으로. 그래서 양옆으로 글자를 이 자음을 배치하는 걸 병서라고 하는데 같은 자음을 배치하는 걸 우리는 각자병서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자음들이 병렬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하병병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연서. 글자를 세로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말로 이어쓰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어적기는 연철이고요, 여러분들. 연서는 이어쓰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이어적기는 연철, 연서는 이어쓰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적기랑 이어쓰기 서로 다른 거야, 중세국어에서 선지 나올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격조사 활용하는 거. 주격조사는 그때 당시에 뭐만 쓰였다? 이
이만스였습니다. 주격조사는 이만스였는데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다? 형태가 다르게 변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음 이제 초성이 채워진 채로 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성이 없는, 그러니까 반모음으로서 쓰이는 반모음 이의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영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로 일단 1차로 나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얘네 끝소리가 반모음 이로 끝나느냐, 이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샘이 깊은 물은 샘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앞말의 받침이 어떻게 된다? 이어쓰기에 따라서 연음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빈소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미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터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부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앞말에 받침이 없단 말이야. 소리가 비어있어. 자, 그러니까 얘를 이를 쓰면 그대로 이렇게 이가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과거에는 여기에 이렇게 초성에 비어있는 소리가 있는 거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초성에 비어있는 소리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반모음 이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얘를 그냥 그대로 마치 풀로 갖다 붙이듯이 붙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얘를 붙여서 우리는 지금 읽을 때 얘를 어떻게 읽어요? 부태라고 읽게 되겠지. 맞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얘를 어떻게 읽었을 거라고요? 부혀이라고 읽었을 거라고. 맞죠?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읽는데? 과거에는요, 이런 얘와 같은 모음은 어떤 식으로 봤다? 여 플러스 반모음 이로 봤다. 그래서 여이 이렇게 발음했을 거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가 붙어서 하든 이 얘를 여이라고 부르든 똑같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반모음 이를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반모음 이가 모음 뒤에 나와 있는, 또는 단모음 뒤에 나와 있는 형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하향식.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 지금 불휘라고 해서 받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모음 이가 붙어야만 하는 환경이야. 그런데 반모음 이를 붙이면 어떻게 돼? 적을 데가 없어. 맞죠? 이미 우이, 위라고 발음해서 이라는 소리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불휘와 같은 이 위와 같은 모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모음 이로 끝나는 모음이라고 합니다. 위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모음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넣어봐야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생긴 형태도 뭐야? 이를 갖다 붙이고 싶어도 붙여서 이렇게 생긴 글자는 우리말에 없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을 한다고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게 아마 아 또는 오 사이의 발음이었을 테니까 오와 비슷하게 발음한다면 오이 뭐 이 정도가 됐겠지. 맞죠? 오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반모음 이가 들어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맞죠? 그 소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소리를 생략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언 중에 더 생김 체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 더 생김 체언 또는 고경체언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히읗이 들어가는 걸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날 때 나무 플러스 이, 돌 플러스 이야. 자, 그런데 이럴 때 돌 뒤에 히읗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뒤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을 때 뭐가 태어난다? 뭐가 드러난다? 히읗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 시작하는. 또는 은도 마찬가지야. 은. 우리 지금 보조사 중에 은 있잖아. 그쵸? 은. 얘도 마찬가지로 돌, 흔이 됐겠지. 맞죠? 근데 이 은도 음성모음이랑 양성모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돌, 흔 이렇게 됐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할 때 얘가 살아납니다. 또는요, 예를 들어서 돌과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다 사자가 라고 하는 이제 예사 소리를 만나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히읗 종성치원이 숨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과를 만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적을 때 돌과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 알겠나요? 자, 그래서 히읗 종성 체온이 있어. 예사 소리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나. 뭐가 돼요? 거세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히읗 종성 체온이 있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나요. 그러면은 히읗이 뭐가 됩니까? 다음 음절의 초성이 됩니다. 알겠죠? 돌흔. 자, 다음 나무. 얘는 원래 기본형이 얘야. 그런데 조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오는 사라지고 뭐가 생겨나? 남하고 기억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무가 남기억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만납니다. 조사를 만나요. 그래서 최종으로 어떻게 되는데? 얘가 됩니다. 자, 은이라고 하는 보조사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기억에 은이라고 하는 보조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 남근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뿌리 깊은 남근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나무는이라는 말입니다. 나무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엔 이렇게 쓰였다. 자, 다음에 명사형 어미. 자, 명사형 어미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명사절이죠. 명사절. 명사절에 서술어의 명사형 어미가 붙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옴과 um이 사용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뭐랑 뭐가 쓰입니까? 음과 기가 쓰이고 있죠. 나는 밥을 먹음으로써 살아간다. 먹음. 그 다음에 밥 먹기가 힘들다. 먹기. 알겠죠? 음과 기, 명사형 어미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썼다? 옴과 um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안좀 이렇게 되는 거고 걷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걸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뒤에 높임 표현, 시제 표현, 의무문은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번에 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격조사 아까 이야기했고요. 목적격 조사는 뭐 딱히 상관없고 요거 관형격 조사만 다시 보면은 요거만 보고 새로 나갈 거야. 자, 지금 관형격 조사 시옷 있습니다. 시옷. 그 다음에 의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옷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쓴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정체언일 때 씁니다. 무정체언일 때. 그 다음에 뭐야? 유정체언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면서 동시에 뭐일 때? 높임의 대상일 때. 사람이면서 동시에 높임의 대상일 때도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의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가 쓰이는 경우는 앞말이 유정체언일 때, 그러면서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 그럴 때 사람의를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아래아가 쓰인 의와 그 다음에 의가 쓰인 이로 쓴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세종어종 문장은 한번 봅시다. 아야, 꺼내고 있지. 자, 요거 필기할 거 맞습니다. 지루한 거 알지만 혹시 가운데 좀 춥나요? 추워? 추워? 이렇게 덥냐? 자, 봅시다. 이게 본문이야, 본문. 잘 보세요. 뭐라고 읽어야 돼? 신종홍제 국민정흠 이렇게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맞지?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요? 한자음, 우리 현실의 한자음에 맞게 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생종대왕이야, 세종대왕이야. 세종대왕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야, 음이야. 음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국정식 표기 표시만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 요거 동국정식 표기입니다. 자, 표시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얘는 새야, 새. 얘는 종이야.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음가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음가가 없어. 얘는 음가가 있어, 없어? 음가가 있어요. 맞지? 자, 우리가 세종대왕이잖아, 세종대왕. 맞죠? 자, 그래서 생종 이렇게 적혀있지만 여기는 전부 뭐예요? 음가가 없습니다. 또 어디 음가가 없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닙니다. 맞죠? 음이야, 자, 지금 이렇게 네모 표시되어 있는 거 전부 뭔데요? 동국정식 표기입니다. 동국정식 표기. 동국정식 표기는 기본이 한자여야 돼, 한자. 자, 보겠습니다.
나랏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입니다. 나라. 얘는요 원래 기본형이 뭐냐면요 나라야. 나라. 그런데 나라 하고 나서 사실은 얘 뒤에 또 뭐가 있냐면요 히읗 종성체까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읗 종성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을 때 드러난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런데 나라 히읗 플러스 관형격 조사 조사가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관형격 조사 우리 현대어로 따지면 뭔데 무엇의라는 말이야. 무엇의 나의 인용할 때 의가 관형격 조사죠. 자 그래서 나랏 말씀이라고 하면 나라의 지금 시옷이 붙은 형태라서 나라의야. 나라의. 그리고 말씀이 이거는 말이. 자 그래서 얘는 말씀이 원형 그 다음에 플러스 이어졌기다. 그쵸? 연철에 따라서 쓰인 겁니다. 나라의 말이 듀휙.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부 뭔데 동국 정식 표기인데 얘는 그래도 없는 의문이 표기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중국이야. 그래서 중도 초성 중성 종성 다 있고요. 북도 초성 중성 종성 다 있어. 맞죠? 그런데 듀휙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자 잘 보세요. 여기 이 듀에 여러분들 뭘 좀 찾을 수 있냐면요 국의 음화 이전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얘 우리 지금 현대어는 뭐라고 해? 중이라고 하잖아. 중.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디귿에다가 반모음 이 플러스 우야. 유가 반모음 이 플러스 우잖아. 자 국의 음화는 지읒 플러스 반모음 이 플러스 이 또는 반모음 이일 때 디귿 플러스 이 또는 반모음 이일 때 생기죠. 자 그래서 디귿에 이 또는 반모음 이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얘를 중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표기했다? 듀이라고 표기했다는 겁니다. 별표합시다. 우리가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어로 따지면 뭐냐면 무엇 과 이 말입니다. 무엇 와 뭐뭐와 다르다 무엇가 다르다 이 말이야. 무엇와 다르다 무엇과 다르다. 보통 다르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무엇과라고 하는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합니다. 맞죠? 자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이 조사 부사격 조사입니다. 알겠죠?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부사격 조사예요. 알겠죠? 자, 뒷기계 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아는요, 다르다야, 다르다, 기본형. 알겠죠? 다르다의 르 플러스 아입니다. 달아. 자, 그래서 얘가 현대어로 오면 어떻게 되는데? 달라가 되지, 달라가. 맞죠? 자, 그리고 이 달라는 또 우리 현대어에서 불규칙 활용에 나옵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요거는 필기 안 해도 돼요. 자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잖아. 그치? 다르다에다가 플러스 아 또는 어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되는데? 달라라고 하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활용형을 뭐라고 하냐면요 리을 활용형이라고 합니다. 알아만 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리을 활용형으로서 불규칙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리을 활용형이 그때 중세국어 당시에는 뭐였냐면 리을 이응 활용형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필기합시다. 리을 이응 활용형. 자 근데 얘가 근대로 넘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달라로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리을 활용형 뭐 다르다 달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일러 바칠 거야 이르다 일러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 그치? 이런 애들이 리을인데 그때 당시 중세국어에는 리을 이응으로 썼습니다. 그게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불규칙 활용으로서 리을 이응 활용형으로 달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뭔데?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 말이야. 알겠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자, 다음 문자와로 서로 돼 있는데, 자, 문자인데 문장이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맞지?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동국정식 표기. 자, 그래서 문자와로 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르. 문자와로인데 우리 지금은 그냥 문자와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때 당시엔 이렇게 조사를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격조사를 두 개를 연달아 썼어. 근데 우리는 지금 격조사는 한 개만 쓰죠. 그래서 문자와입니다. 문자와 서르, 서로. 자, 서로라는 의미인데 얘가 우리가 요 글자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모음 조화를 엄격하게 지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음 조화를 엄격하게 지켰구나. 왜? 우리 현대어는 뭐라고 쓰기 때문에 서로라고 쓰잖아. 자, 서로 할 때는 어는 음성 모음이야. 서로 할 때 오는 양성이야. 자, 그래서 음성 양성 이건 뭐야? 음성 앞에가 음성이니까 음성 맞춰줘서 쓰는 거죠. 나모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 모음 조화에 맞춰서 쓰여진 애들. 자, 그 다음 사마띠의 별표. 자, 원래 기본형 뭔데요? 사맛입니다. 사맛 플러스 D가 만났어요. 어서오세요. 여기 앉아요. 사맛하고 원래 기본형은 치읓이 받침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거기에 D가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 D는 뭘로 쓰이는 건데? 어미로 쓰이는 겁니다. 사맛이 뭔데요? 어간이야. 자, 그래서 우리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어미로 쓰잖아. 맞지?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D는 이제 국외음화 이전 국외음화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국외음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우리 현대국어가 되어 있는 거고. 적으세요. 자, 그리고 원래 어간이 사맛인데 팔종성법에 따라서 뭐로 쓰는 거야? 시옷 받침으로 쓰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사맛디 또는 사맛다, 사맛다라고 하는 기본형으로 쓰면 어차피 치읓 받침이 시옷 받침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얘가 원래 원형이 치읓이라는 건 앞에 보세요. 자, 얘가 원래 원형이 치읓이라는 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맛 뒤에 을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을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걸 써야겠죠. 사마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마칠 이렇게 됐겠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 치읓이 연음된다는 걸 보면서 아, 얘가 원래 기본형은 치읓인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만나서 얘가 받침으로 쓰여 연음이 안 되고 이어적기가 안 되고 그래서 받침으로 쓰니까 우리가 받침으로는 지읒이랑 치읓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팔종성법에 맞춰서 어떻게 시옷으로 썼어. 그런데 걔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면은 아, 원래 원형은 치읓이 원형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맛디라고 하는데 사맛다가 그러면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자면 통하다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통하다 꿰뚫다 이 말이야. 통하다 꿰뚫다. 자, 그래서 사마띠 아니할세라고 하면은 통하지 아니할세입니다. 통하지 아니할세. 자,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으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그 소리와 이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야. 알겠죠? 통하지. 자, 그 다음 아니할세. 아니 뒤에 원래 기본형은 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다 어미 대신에 어떤 어미가 들어온 거냐면요. 다 대신에 리을 세가 들어온 겁니다. 앞에 보세요. 하다의 하 어간에 리을 세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그러면 무슨 뜻인데 뭐뭐 입으로 뭐뭐 무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 말이야. 통하지 아니함으로. 자, 이런 전차로 이유로 지금 소멸된 말입니다. 쓰지 않아요. 아니하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들이 자 그래서 어린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어리다의 활용형이죠. 어리다의 활용형.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리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썼습니까? 어리석다라는 말로 썼습니다. 의미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의미로 썼는데 우리는 지금 어리다가 어떤 의미야?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로 뭐가 되었냐면요. 의미가 이동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끊고 잠깐만 여기 맨 위에다 구석탱이에다 하나만 좀 적어주면요. 의미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 축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확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의미 이동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리다 원래는 어리석다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현대로 넘어올 때 어리다가 뭘로 바뀌어?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죠.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됐다고 의미가 이동한 겁니다. 의미가 변한 거야. 이런 걸 의미 이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의미 축소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얼굴. 과거에 중세 때는 얼굴이 뭐냐면요. 이 몸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몸 전체를 말하는 거야. 내 몸 전체의 형태를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국어에서 얼굴은 이제 안면 부분을 말하죠. 안면부. 요 얼굴 부분 안면부. 맞죠? 여기만 얼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세수는 뭐냐면요. 세수가 한자로 하면 뭐야? 손을 씻다. 손을 씻다. 맞죠? 손 씻는 것이었어. 근데 이제 세수가 뭘로 확장이 되었어? 얼굴까지 씻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의미 이동, 의미 축소, 의미 확장이라고도 하고 확대라는 말도 씁니다. 알겠죠? 개념적으로 알아두세요. 일단 여기 세종어제 의미정음에 나오는 건 의미 이동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아, 의미 축소도 있다. 의미 이동이랑 축소. 알겠죠? 자, 다시 본문 갑시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들이 라고 할 때 어린 의미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이 니르고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뒤에 니르부터 밑줄 그어봅시다. 니르고저. 자, 얘가 지금 우리 현대어로 따지면 이르고자야. 알겠죠? 자, 그래서 뭐가 안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두음 법칙이 안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니르고저 홀베이셔도야. 홀베이셔도 아까 하다라고 하는 동사 있었죠. 하다라고 하는 동사. 자, 얘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본형이 뭐냐면요. 아까랑 똑같이 아래아가 붙어있는 하다입니다. 아래아가 붙어있는 하다야. 자, 거기에 지금 뭐가 붙어있느냐. 오에 플러스 리을의 여린 히읗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하다의 하어간에 오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선어말 어미로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여린 히읗은 뭐냐면요. 얘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리을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중에 어느 시제에 해당합니까? 미래 시제에 해당하죠. 은는 을던의 을에 해당합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하다의 하라는 어간에 오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리을의 여린 히읗 붙어있는 관형사형 어미가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서 뭐가 되는 거야? 홀이 되는 겁니다.
홀. 자, 그러면 자, 이 홀은 일단은 하다의 어간이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하다 두 맞죠? 자, 그 다음 선어말 어미로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얘는 좀 중요한데요, 관형절의 목적어와 피수식어가 서로 동일함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는 주세요. 자, 관형절의 목적어와 피수식어가 서로 동일함을 나타내는 것을 우라는 선어말 어미로 씁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오라는 선어말 어미를 하나 더 배울 건데, 여기에 나오는 오라는 선어말 어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요겁니다. 관형절의 목적어와 피수식어가 서로 동일함을 나타낸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얘는 안 적어도 되는데 쌤이 굳이 이거 옆에다가 좀 설명을 해주자면, 자, 잘 보세요. 어린 백성들이 이르고자 헐빼이셔도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현대국어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 말이거든. 자, 문장을 분석해보면, 자, 잘 보세요. 이르고자 할 하고 나서 바가 뭔데? 의존명사예요. 이거 보입니까? 자,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떠어떠한 바가 있다라는 문장이랑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바를 꾸며주는 관형절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관형절이 됩니다. 관형절이 되어요. 자, 그래서 이 관형절을요, 생략된 문장 성분 없이 문장으로 구성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어떠한 바를 이르고자 하다입니다. 이거 이해돼? 자, 백성들이 어떠한 바를 이루고자 하다야. 그런데 이 바는 안긴 문장에 있는 바잖아. 이 안긴 문장에 있는 애랑 아는 문장에 있는 애랑 성분이 서로 동일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데? 안긴 문장에 있는 애를 생략합니다. 얘를 생략해요. 그래서 바를이 생략된 문장이 요 관형절이야. 이르고자, 어떠한 바를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야. 이 바랑 앞에 바는 똑같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관형절의 목적어랑 이 관형절의 피수식어가 서로 동일하지. 이해됩니까? 관형절의 생략된 목적어랑 그 다음에 관형절의 수식받고 있는 피수식어가 서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서로 동일함을 나타낼 때 뭘 쓴다? 요 오를 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 리을, 우리 지금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뭐 할 일, 내일 할 일, 이런 거 할, 알겠죠? 리을.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 요거 여린 히읗, 자, 관형사형어미 리을, 그때는 리을,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는 항상 얘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국어에서 된소리대기 규칙의 네 번째에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요? 자, 우리 된소리대기 규칙 의문변동에서 리을,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난다고 배웠잖아, 1학기 때. 맞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중세국어 때는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여린 히읗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소리를 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닫아버려요. 마치 디귿 받침처럼. 디귿 받침처럼 그 발음을 닫아버리니까 다음 글자로 나오는 요 예사 소리는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자연스럽게 된 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홀베이셔도 이렇게 발음됩니다. 홀베이셔도. 자, 그래서 된 소리 부호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 관형사형어미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 그 다음에 홀베이셔도, 얘도 중요합니다. 네. 얘는요, 바 플러스 주격조사 방목 2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어로 따지자면
할 바가 있어도 이 말이야. 바가 하는 바가 있어도 언사 정신 차리고요. 자, 그래서 이루고자 할 빼이셔도 다시 자,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셔도라고 쓰는데 왜 이셔도라고 쓰냐면 원래 기본형은 이시다입니다. 이시다. 이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있다야. 있다. 알겠죠? 자, 이 이시다에서 다가 지금 뭘로 바뀐 거야? 어도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이시어도에서 이셔도가 됩니다. 자, 이루고자 할 바가 이셔도 마침내 자, 잘 보세요. 마침도요.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는 마치다야. 마치다. 맞죠? 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썼냐면 맞다고 썼습니다. 맞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맞다에다가 이라고 하는 뭐가 붙었느냐?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자, 메뉴에다가 추가적으로 필기 좀 할게요. 자, 여기 메뉴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 명사형 어미 얘기했습니다. 명사형 어미 두 가지 뭐 있다고 했어? 옴과 um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사형 어미 옴과 um입니다. 음이 아니고. 명사형 어미 옴과 um이 있습니다.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해서 써? 모음 조화에 따라서 씁니다. 모음 조화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 명사 파생 정미사가 있습니다. 명사형 접사라고도 얘기하고요. 명사 파생 정미사 는 어떻게 쓰느냐? 음과 음으로 씁니다. 양성 음성 앞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미랑 접사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 미안한데 우리 여기 가운데 앉은 학생 이름 뭐였죠? 수진이. 오케이.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에 혹시 내가 이 전미사랑 어미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나요? 전미사랑 어미. 성은아 했어 내가? 눈도 안 맞출래? 먼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안 나면 다시 설명해야 되고, 다시가 아니라 안 했으면 새로 설명해야 되고. 자, 봅시다. 어미랑 접사를 구분하는 거부터 봅시다. 요건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안 적어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현대국어에서 어미랑 접사부터 구분을 해야 돼. 맞죠? 현대국어에서 어미랑 접사를 어떻게 구분하는데? 어미는요 이 용언에만 붙습니다. 맞죠? 용언에만 붙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얘는 품사가 동사나 형용사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동사나 형용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미는 반드시 어간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술어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애야. 동사나 형용사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런데 접사가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명사 파생 정미사가 붙었습니다. 명사형 정미사가 붙으면 그 말은 명사가 됩니다. 그 말은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서술성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서술성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랐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달리기라고 하는 요거부터 봅시다. 범진, 요거 품사가 어떻게 됩니까? 달리기 품사 뭐라고요? 동사? 서훈아, 이거 품사 뭐예요? 아니, 명사요. 왜 명사예요? 달리기 대회잖아. 달리기 대회인데 왜 명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이 달리기는 달리기 종목 얘기하는 거야. 맞지? 이거는 지금 달리기 종목 얘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의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명사처럼 쓰고 있는 것도 아니야. 애초에 그냥 명사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는 뭐가 돼? 현대국어에서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됩니다. 얘는 기라고 하는 명사형 접사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이 달리기라고 하는 하나의 파생어가 된 거야. 그래서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그냥 애초에 명사가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말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달리기는 품사가 뭘까요? 동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실제 그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돼? 명사절이 되죠. 그녀가 달리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이거 이해되죠? 명사절을 아는 문장의 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전성어미예요. 전성어미. 전성은요, 성질을 전환시킨다라고 해서 전성어미라고 한단 말이야. 자,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어요. 전성어미가 붙었으니까 얘는 명사가 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왜 그런데? 어미라네, 어미. 어미는 어느 품사에만 붙어 있어요? 동사랑 형용사에만 붙어 있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어미는 용언에만 붙어 있어요. 용언에 붙어 있는 게 뭐야? 어간과 어미잖아. 어미는 용언에만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용언을 벗어날 수 없어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야. 얘가 설마 형용사겠어? 그건 아니지. 동사잖아. 맞죠? 자, 그러면 결론. 어떤 절이 있어. 절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어. 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어. 얘는 품사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서술어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할까요? 서술어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해? 목적어는. 목적어는 필요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그래서 서술어는 반드시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 주어, 목적어랑 보어는 때때로 필요한 거. 맞죠? 자, 그래서 서술어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다른 문장 성분. 자기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알겠죠? 서술어는 자기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데 얘는 다른 문장 성분 필요로 해야 안 해. 필요로 하지. 내가 달리는 거야? 아닙니다. 그녀가 달리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랐다 라고 하면 그녀가 달리다야. 그녀가 달리다. 이 달리다는 그녀를 필요로 합니다. 자,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할 때 이 달리기가 여러분들 저기 뭐냐 주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이해되죠? 얘는 그냥 달리기 종목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뭘로 쓴다? 명사로 그냥 씁니다. 얘는 명사로 그냥 쓰면 안 돼. 그럼 얘만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서로 짝꿍이야. 주어와 서술어로. 알겠죠? 자, 그래서 서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얼음 같은 경우에도 원래 뭐에서 왔어? 얼다에서 왔습니다. 맞죠? 얼다에서 왔는데 냉장고에서 꺼내는 얼음이 주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걔는 얼음으로서 그냥 혼자 명사로 써요.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얼다에다가 음이 붙었는데 이 음은 뭐에 해당하는데? 명사 파생 정미사에 해당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얼음은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알겠죠? 얼음 지 혼자서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얼음 할 때 또는 뭐 했을까? 나 꿈을 꿨어. 꿈. 원래 꾸다에서 왔습니다. 꾸다에 미음 붙어서 미음이 붙었어요. 자, 그래서 요 미음이 뭔데? 명사 파생 정미사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자, 요거 다시 볼게요. 우리 현대어로 걸음을 걸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 걸음을 걸음이라고 하면 이 걸음 할 때 음은 어미일까요? 접사일까요?
어미일까 접사일까? 접사죠.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자, 나 걸음을 걸음 이러면 이러고 나서 여기 뒤에 마침표 찍혀 있으면 얘는 서술어로서 쓰이는 겁니다. 맞죠?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명사형 어미야. 명사형 전성 어미. 자, 그러면 얘를 중세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명사 파생적 피사는 뭐 쓴다고 했어? 이, 두 개 중에 하나 쓴다고. 맞죠? 그럼 얘가 음성이잖아. 얘도 음성. 맞죠? 그러면 얘를 두 개 연결해줘야겠지. 근데 연결해주고 나서 뭐도 시켜줘야 돼? 이어적게 내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걸음이 됩니다. 걸음. 맞죠? 아, 미안합니다. 걸음물이 있으니까 르물이 되겠죠. 걸음을. 이해됩니까? 걸음을. 글자가 너무 이상한가? 걸음을 이렇게 됩니다. 걸음을. 그리고 뒤에 걸음 같은 경우에는 뭐야? 명사형 어미죠. 그러면 명사형 어미는 뭐 써야 돼? 옴음 써야지. 옴음. 그러면 어떻게 돼? 걸음이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조금 있다가 연결 첨가하는데 그것도 쉽게 이해될 거야. 자, 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쓰인 거, 얘는 명사형 어미가 쓰인 거. 걸음을 걸음. 우리 현대어는 이렇게 쓰는데 그때 당시로 쓰면 이렇게 쓰일 겁니다. 안 적나요? 적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적어도 돼요. 필기할 때 선생님 빨간색으로 적는 거 이외에는 필기를 뭐 안 해도 되지만 빨간색으로 적는 거 웬만하면 필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미루고 좋을 페이셔도 다시 넘어올게요. 마침. 그래서 마침내라고 할 때 마침이 뭐야? 명사 파생전미사. 요거는 이제 마치다요. 원형이야. 마치다. 예전에 우리는 지금 마치다로 쓰는데 그때는 맞다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마침내 제라고 돼 있습니다. 제. 얘는요 저야. 저가 뭔데? 저기 대명사 플러스 반몽이가 붙은 형태입니다. 저이야. 저이. 그런데 얘가 사실은 우리가 반몽이는 이때까지 뭘로 배웠어? 주격조사로 배웠잖아. 맞지? 근데 얘는 마침내 저 지가 이 말이야. 지가 뜻을 하면 이상해요. 맞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지가가 아니고 저가가 아니고요.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이 말이야. 이 저라는 말이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말이죠. 우리 지금 현대에도 씁니다. 저들끼리 논다. 저희들끼리 논다. 이럴 때. 자, 그래서 저 플러스 이인데 그래서 이 제를 그때 발음으로 읽으면 그때 발음으로 읽으면 저희 이렇게 될 거야. 저희. 맞죠? 그런데 이 저희가 저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겁니다. 원래는 얘가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어로 끝나는 어미 같은 경우에 이 어로 끝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의가 이의 형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제는요 저 플러스 관형격 조사 무엇 의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것도 기본형이 뜻 플러스 을이겠죠. 이어적기.
자, 싫어. 기본형은 쉽다입니다. 근데 이 다 자리에 어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실 플러스 어로 변하고 얘네들이 서로 이어적기가 되어서 실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활용은 뭐라고 합니까?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죠. 우리 현대국어로 따지면 뭐 있어? 듣다. 귀로 듣다. 근데 아어 붙이면 어떻게 돼? 들어서 이렇게 되죠. 디귿이 리을로 변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씻다 이런 것들 지금 아어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형태로 불규칙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뜻을 실어서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 그래서 펴디 요거는 여러 번 얘기했다. 그쵸? 뭐가 안 되어 있는 거? 구개로만 안 되어 있는 거. 마침내 자신의 뜻을 실어서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못할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좀 볼게요.